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환경부가 평창 도암호의 발전 방류터널에 있는 물을 강릉시 가뭄 극복을 위해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쓰려면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김인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22일 강릉을 방문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가뭄 극복을 위해 도암호 물을 쓸 순 없는지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도암댐을 활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단기, 중기, 장기 대책을 빠르게 추진해서 우리 강릉 시민들이 이 가뭄 때문에 고통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후 환경부는 지난달 27일부터 매일 도암호의 수질 검사를 하고 있는데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나오기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평창에 있는 도암호에 가봤습니다. 군데군데 녹조가 보입니다. 환경부는 방류터널 구간에 있는 15만 4천 톤의 물을 하루 10,000톤씩 강릉에 지원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은 강릉 시민들한테 빨리 물을 공급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발전 재개는 좀 천천히 해도 되고 일단 깨끗한 물을 정화하면서 보내자. 15.5km 구간에 있는 물을 오봉저 수지에서 600m 떨어져 있는 방류구를 통해 받자는 겁니다. 평창 도암호에서 강릉 남대천으로 방류할 경우 바로 이곳 방류구로 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 방류구는 지난 2001년 3월 발전 방류를 중단한 이후 올해로 24년째 방류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제안을 받은 강릉시는 이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환경부에서 제안한 비상 방류수의 급수 문제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물인지 여건이 되는지 현재 강릉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24년 동안 쓰지 않던 관로 속의 퇴적물입니다. 도수관로 속에 오랫동안 얘가 갇혀 있었기 때문에 퇴적 위치가 어딘지 그리고 그 상태가 어떤지를 조사를 해서 물을 꺼냈을 적절한 위치를 선정을 해서 20여 년 전 도암호 방류수 때문에 강릉 남대천이 오염되며 고통을 겪었던 경험을 갖고 있는 강릉 시민들의 동의를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식순환에 굉장히 어렵지만 반드시 강릉시와 우리 시민사회가 같이 협의하고 또 거기서 도출된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도암댐과 강릉 남대천 사이 터널 구간의 물이 강릉 가뭄 극복을 위해 쓰일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지역마다 축구장과 테니스장, 족구장 같은 마을 단위 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세금을 들인 시설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인데 원주에선 일부 동호회들이 시설을 독점하면서 일반 시민들은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원주시 우산동의 테니스장, 출입문에 안내문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앞으로 월요일과 수요일에 예약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내용으로 주말을 포함한 나머지 요일은 기존대로 운영하겠다고 공지됐습니다. 지금까지 특정 테니스 동호회 2곳에서 우산 테니스장을 독점하고 사용해왔는데 최근 시민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이틀만 일반에 개방하기로 한 겁니다. 그럼 주말이랑 이럴 때도 그 동호회에서 다 이용을 하시는 건가요? 주말에는 우선 그렇고요. 제가 상황 봐서 점진적으로 할 거니까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일부라도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는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다른 테니스장은 더 심합니다. 원주시에서 운영하는 테니스장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물쇠가 채워져 있고 테니스장을 이용하기 위해선 동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개월 안에 사람들 치면은 와서 돈 내는 정지세가 한 30만 원씩 넘게 나오고 그랬어요. 그거를 클럽에서 냈었는데 한 3, 4년 전부터 시에서. 담당자는 관련 민원이 있었고 문제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 세부 논의 사항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족구장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단구동에서는 족구장 3곳의 운영권을 족구 동호회에 내줬습니다. 이용하려면 회장한테 전화를 해서 여기 이제 평소에 잠근 거죠. 우리가 그걸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만 쓰려고 문을 잠그는 게 아닌 거죠. 동호회들은 지속된 민원에 자물쇠를 풀고 출입문을 개방하는 한편 일반 시민들도 원할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고 해명했지만
동호회에 우선적으로 코트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 예약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관리를 맡은 읍면동 주민센터들이 이용률이 낮은 체육시설의 관리 어려움과 동호회의 항의 민원 등을 이유로 들어 이를 적극 활용하지 않으면서 시민 불편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강원FC 홈경기가 내년부터 강릉에서만 열리게 되면서 춘천시민축구단의 법인화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6동안 춘천시장까지 나서 법인화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춘천시의회에서 여야가 의견차를 보이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9년 창단한 K3 리그 춘천시민축구단.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선수 40여 명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춘천시에서 받는 지원금은 연간 약 18억 원. 전국 K3 리그 최하위 수준의 금액이어서 선수 영입이나 훈련 환경 등 운영에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1등을 하더라도 구단 자체적으로 사무국 인력이라던가 이런 훈련장 환경이라던가 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좀 어려우면 승격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FC 홈 경기가 내년부터 춘천에서 열리지 않게 되자 춘천시민축구단으로 이목이 쏠리게 됐습니다. 선수들 앞에서도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시민구단의 그 운영 체계를 고치겠다고 얘기한 지가 꽤 오래됐고. 춘천시는 이번 예산은 타당성 조사 예산일 뿐 용역 결과에 따라 법인화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춘천시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춘천시민축구단 재단법인 타당성 검토 용역비 1억 5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재정. 예상되는 법인화 출연금은 약 29억 원으로 지금보다 10억 원가량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부분 의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향후 법인화됐을 때 계속 투여되는 어떤 예산에 대한 부분이 사실 불확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반면 더 이상 법인화를 늦출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앞서 2020년 대한축구협회는 K3와 K4 리그 구단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며 법인화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법인화를 해서 이적이 잘 되도록 해라. 근데 이제 춘천시 같은 경우는 손쉽게 법인화할 수 있는 조합 형태를 한 거고요. 오는 8일 열리는 춘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삭감된 예산이 확정되면 춘천시민구단의 법인화는 미뤄집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내년 3월 공식 출범하는 통합강원대학교가 첫 신입생 모집에 나섭니다. 모집 규모는 수시 정시 합산 6,517명으로 전국 국공립대 및 글로컬 대학 가운데 최다 수준입니다. 통합강원대는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 등 4개 의학 계열을 갖추고 의학, 바이오, 교육, 연구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의예과는 전년도 증원분 반납으로 올해 49명으로 조정됐고 지역인재 60% 선발 비율은 유지됩니다. 양국은 필리핀 계절 근로자 임금체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브로커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브로커 장모 씨와 최모 씨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춘천과 양구에 있는 사무실과 자택을 각각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부터 2년간 미등록 사무실을 차려놓고 필리핀 계절 근로자 952명에게 취업을 알선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15억 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횡성 후에 유해 남조류가 증가하면서 원주지방환경청이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횡성호 취수탑 지점에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2회 연속 밀리리터당 1000개를 넘어섬에 따라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강원도와 횡성군,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의 녹조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올해 강원 지역에서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환경청은 계속된 더위와 가뭄으로 유해 남조류 증식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가뭄 극복을 위한 긴급 대응 조치로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 폐쇄를 확대합니다. 강릉시는 지난 7월부터 공공수영장 3곳 운영을 중단한 데 이어 강릉 종합운동장과 강남체육공원 내 운동시설, 파크골프장, 테니스장 등 모든 공공체육시설로 폐쇄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다만 대회 참가훈련이나 강원FC 경기 등 일정상 연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 협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부대시설 이용은 절수를 위해 제한됩니다.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기업혁신파크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이 설립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특수목적법인 사업시행자 바이오테크 이노벨리 PFV 주식회사는 기업혁신파크 총사업비의 10% 자본금으로 설립됐습니다. 이와 함께 주도기업인 더존비존과 투자금융사 등이 초기에 참여하고 춘천시와 강원도가 출자를 통해 합류하며 내년 하반기 사업 승인이 고시되면 착공할 예정입니다. 원주시가 환경부의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대상에 선정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